핵심이론 08 화학농도와 이온화도. 이온화도라는 것은 산 또는 염기가 물속에서 얼마나 이온화가 잘 되는가를 표시하는 수치고요. 그래서 전해질의 총 몰수를 기준으로 이온화된 몰수를 나누면 이온화도 값이 나옵니다. 이온화도는 온도에 따라 좀 다르고, 그리고 값이 크면 클수록 보다 많은 물질이 이온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강산은 대부분 이온화가 되므로 높은 이온화도를 가지고, 약산은 강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온화도가 낮겠죠. 그래서 이온화도는 농도가 묽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온화도를 기준으로 이온화 상수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전리상수, 해리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기준으로 산과 알칼리를 계산할 수 있는 식으로 이어지게 돼요. 자, 산과 염기 반응과 같은 이온화 반응에서 산염기를 이온화하는 식의 상수라고 이온화 상수를 정의를 하고요.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형상수를 계산하는 식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온화 상수식을 기준으로 산과 염기의 이제 이온화 상수식을 한번 찾아보면, 반응물이 분모로 가고 생성물이 분자로 갑니다.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반응물이 분모로 가고 생성물이 분자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 값에 이제 pH처럼 P값으로 뒤집어 씌우면 그것을 pKa라는 그 평형상수 값으로 우리가 환산을 할 수 있는데요. 얘를 이제 P로 뒤집어 씌우는 이유는 숫자가 너무 커지는 것을 좀 방지하고자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수화를 시키는 거예요. 핸더슨 하셀바우식. 이 식은 완충용액으로 산을 묘사하기 위한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pH와 pKa를 변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H가 약간 약산 범위, 약전해질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H는 pK 플러스 로그 HA분의 A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pH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다음 중 약염기 BOH의 이온화 상수는, 이것은 화학 반응식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응물이 분모로 가고요. 생성물이 분자로 가겠죠. 그래서 분모의 BOH가 있는 게 지금 3번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번, 어느 산 HA의 0.1몰 수용액을 만든 다음 pH를 측정하였더니 25도C에서 3.0이었다. 이 온도에서 산 HA의 이온화 상수 KA는 얼마인가? 조건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pH 조건을 통해서 한번 그 수소 이온의 양이 얼마인지 환산을 해볼까요? 자,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죠. 그래서 요게 이제 3.0이잖아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번 환산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값을 없애려면 이제 10으로 지수화를 시키면 없어지죠. 그래서 H 플러스 10으로 뒤집어 씌운 거고요. 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수소 이온의 양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산이 해리되는 식을 적어보면 H 플러스 그리고 A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KA 값은 반응물 분의 생성물이죠. 그래서 HA 분의 플러스 A 마이너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HA는 처음에 0.1몰이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수소이온의 양만큼이 반응해서 빠졌으니까 얘가 0.1 빼기 요 10의 마이너스 3승 0.001 이렇게 분모가 되고요. 분자는 네, 요 수소이온의 양이 요만큼 나오는 만큼 동일한 양이 네, 해일이 돼서 A-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네, 0.001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자가 0.001의 제곱이죠. 네, 나누기 가로 열고 0.1 빼기 0.001을 하면 값이 이렇게 나오죠. 자, 소수점을 앞으로 쭉 빼면 이게 1.01 곱하기 10의 자, 이 소수점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이 요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1.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있는 것이 3번이겠죠. 3번 농도가 0.2몰인 어떤 산 HA가 3.2% 해리된다. 이 산의 pKa 값은 얼마인가? 이것도 순서대로 우리가 찾아보면 되고요. 자, HA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KA 값은 반응물 분의 생성물. 그래서 농도 기준 농도가 3.2% 해리된다는 조건으로 1번과 2번을 찾아가지고 넣어주면 돼요. 네, 우선 HA부터 찾아보면 HA의 첫 번째 기준 농도가 0.2몰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중에 3.2%가 해리되니까 해리되지 않은 만큼을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네, 1-0.032를 곱하면 계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2 곱하기 1-0.032 하면 0.1936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0.1936 몰농도가 나오고 네, 그 값이 분모로 들어가면 돼요. 네. 그다음 분자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분자값은 어차피 H 플러스와 A-는 동일한 양이 해리가 됩니다. 그 해리된 양을 우리가 찾으려면 여기서는 이제 남은 양을 찾은 거고 여기서는 0.2몰에 곱하기 네, 요 값을 곱해주면 되죠. 네. 0.032를 곱하면 다시 계산기 보실게요. 0.2 곱하기 0.032 하면 0.0064가 나오죠. 그래서 요 값은 0.006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0064의 제곱, 자, 요양과 요양이 같으니까 이 분자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분모는 0.1936을 하면 자, 계산기 한번 해볼게요. 0.0064 곱하기 0.0064 하면 이 값이 나오고 얘를 다시 0.1936으로 나누면 계산값은 0.00021 정도가 나오네요. 그쵸? 근데 얘를 이제 이게 KA 값이잖아요. 네. 그럼 얘를 pKa 값으로 환산을 하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기준으로 네, 마이너스 로그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얘를 이제 pKa 하면 마이너스 로그
네. 0.00021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건 계산기로 해야겠죠. 그렇죠? 아니면 이걸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0.0002를 이제 좀 풀어서 숫자로 표현하면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입니까? 네. 0이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4승이죠. 그럼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더 풀어서 쓰면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1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4승 하면 요게 밑에 이제 밑수가 10이 있으니까 여기 사라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4 하면 얘는 플러스 4가 되고요. 요 값만 찾아서 4에다가 더하시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로그 2.1 더하기 4 하시면 돼요. 한번 계산기로 해보겠습니다. 로그 2.21 네, 더하기 4 하면 3.65 66 뭐 이 정도가 나오죠. 네, 그럼 이 중에 3.6566이 나오는 답이 2번이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핵심 이론 공부, 전해질과 비전해질. 전해질은 전기가 잘 통하게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산과 강염기가 전해질에 다 포함이 됩니다. 비전해질은 상대적으로 이온화 정도가 전해질 물질에 비해서 낮아서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설탕, 에탄올, 포도당.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전해질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비전해질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구별하는 문제가 꼭 나와요. 그래서 이 에탄올이나 설탕을 넣어놓고서 다른 전해질 물질과 같이 예제에 있고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리도, 이제 이온화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이 이제 이온화가 되었는가. 기본식은 이제 전체의 몰 농도분의 이온화된 몰 농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리도의 상태에 따라서 강전해질, 약전해질, 비전해질 총 3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강전해질은 강산, 강염기, 그러니까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는 그런 물질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전해질은 전기가 통하긴 하는데 조금 약하게 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산과 약염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네, 비전해질 물질은 뭐 이온화하지 않는 그런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된다. 서로 구별하실 수 있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산과 염기의 전리도를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산과 강염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전리도가 상당히 높죠. 그쵸? 네. 그런데 반해서 약산과 약염기로 가면 전리도가 확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 전리도 값만 보더라도 얼마나 전기를 많이 통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수치상으로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겠죠. 1번, 다음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도가 5% 이하인 산은, 이것은 이제 강산과 약산을 구별할 수 있는가, 즉 이온화도가 높은 물질과 낮은 물질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딱 봐도 질산, 황산, 염산은 강산이죠. 탄산은 약산입니다. 그래서 이온화도가 이 3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2번, 다음 중 비전해질은, 이렇게 이제 산과 알칼리를 넣어놓고 그것이 아닌 물질을 하나 넣어놔서 전해질과 비전해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 전해질과 비전해질을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죠. 이거는 에탄올이죠. 에탄올. 3번,
산의 전리상수값이 다음과 같을 때 가장 강한 산은, 전리상수값이 크면 클수록 강한 산이죠. 이 중에 제일 큰 게 3번이죠. 답은 3번입니다. 용액의 전리도, 이온화도를 옳게 나타나는 것은 전체 몰농도 분의 이제 이온화된 몰농도, 전리된 몰농도, 뭐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답은 4번이고요. 5번, 다음 0.1몰 용액 중 전리도가 가장 작은 것은, 이 농도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전리도가 작다라는 것은 강산, 강염기 뭐 이런 거 구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수화나트륨, 강알칼리고, 황산과 염산도 강산이지만 암모니아수는 약염기죠. 아까 표에서 한번 확인해 드렸던 것처럼 암모니아수는 이 이온화도 값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용해도는 이제 특정 온도에서 용매 100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용매의 그람 수분의 용질의 그람 수 곱하기 100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 용해도는 물질의 상태, 그러니까 고체상이냐, 액체상이냐, 기체상이냐, 또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상에 따른 그 용해도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고체는 온도 상승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압력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압력이 고체 용해도에 영향을 주기에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고체의 용해도는 보통 온도에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 액체의 용해도는 온도나 압력에 의한 영향보다는 극성이냐 비극성이냐에 따른 영향이 더 훨씬 큽니다. 그래서 보통 극성과 극성끼리 잘 녹고요. 비극성은 비극성끼리 잘 녹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용매가 물이잖아요. 물은 극성입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물질들은 다 극성인 거예요. 3번 기체의 용해도. 기체의 용해도는 이제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고 압력은 커질수록 증가한다. 그래서 이 식을 반드시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체하고는 달라요. 고체는 압력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잖아요. 근데 반대로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아요. 온도가 높으면 이 기체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는 잘 물속에 용매에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고체는 온도가 높으면 고체가 액체로 자꾸 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더 잘 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고체, 기체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자, 온도에 따라서는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은 고체는 크게 상관없고 기체는 압력이 커질수록 용해도가 높다. 이렇게 꼭 암기를 해주세요. 화학평형과 평형상수. 자, 화학평형은 이제 가역 반응에서는 정반응, 역반응의 속도가 동일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반응은 보통 이제 오른쪽, 역반응은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제 반응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이제 평형 상태라고 하면 이 두 반응 자체가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B가 생성되는 만큼 A가 생성되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반응물, 생성물의 겉보기 농도 변화는 제로입니다. 하지만 계속 얘네들은 생성을 하고 역반응으로 돌려주고 있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평형은 동적 평형 상태입니다.
동적 평형이라는 것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눈에는 평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는 만들고 되돌리고 하는 것이 그런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반대말로는 이제 정적 평형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역적입니다. 화학 평형은.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상황이 뒤틀리면 다시 반대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온도, 압력,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반응의 가역과 비가역 상태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응 속도를 이제 그래프로 표시한 것을 좀 보시면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이제 어떻게 만나서 화학 평형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반응의 속도는 이렇게 점점 반응 속도가 떨어지겠고, 역반응은 점점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A가 B와 결합해서 예를 들어서 C가 생성이 된다고 하면 얘가 처음에는 막 많이 결합해서 C를 만들겠죠. 네. 그러다가 C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또 얘도 이렇게 해서 이제 역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속도가 어느 특정한 지점의 그 반응 속도 범위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화학 평형을 이루게 되고, 이때 화학 평형이 바로 동적 평형이다 라는 말이죠. 물리평형은 화학 평형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반응 전, 반응 후의 물질이 같아요. 단 상만 다릅니다.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고 수증기가 되고, 네, 이런 그 상태에서 물과 수증기가 공존하는 어떤 평형, 또는 물과 얼음이 공존하는 평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평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형상수 값에 따라서 생성물의 농도가 높은지 반응물의 농도가 높은지, 또는 이것이 같을 때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이제 동일하다고 규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형상수 값의 크기에 따라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떤 쪽이 농도가 높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평형상수 식은 이제 앞에서 한 것처럼 이제 반응물 분의 생성물에서 앞에 계수들이 다 지수화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평형상수의 값은 온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네. 농도나 압력, 촉매에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1번, 기체는 다음 어느 경우에 가장 잘 용해하는가? 기체하고 고체하고 차이가 있죠.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네,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 때. 답은 3번이죠. 2번, 기체의 용해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쭉 보시면 이산화탄소 물에 안 녹아요. 네. 그래서 헨리의 법칙이 적용이 잘 되는 기체 중에 하나입니다. 무극성 기체, 물에 녹기 어렵다. 물은 극성입니다. 그러면 극성과 극성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극성에는 극성이 잘 녹아요. 2번도 틀리고요. 3번,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물에 녹기 쉽다.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물에 잘 녹습니다. 무극성 기체는 용해하는 질량이 압력에 비례한다. 이건 맞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극성과 극성이 잘 녹는데, 그래서 극성 물질은 네, 헨리의 법칙이 적용이 잘 안 됩니다. 3번, 네, 암모니아의 이제 반응식이죠. 얘는 반응물 분의 생성물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반응물. 그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앞에 숫자가 다 지수로 올라갑니다. 1, 3 올라갔고요. 얘도 이게 지수로 올라가고 생성물. 답은 1번입니다.
4번 다음 중 화학 평형 상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온도 그리고 반응의 종류 이 두 가지만 영향을 주고 나머지는 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11 평형 이동 법칙. 화학 반응에서 그 평형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가역 반응, 정반응, 역반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상태가 됐을 때 이제 동적 평형 상태에 이르는데 이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농도나 압력이나 온도 또는 촉매의 어떤 반응 조건에 따라서 이 평형 상태 위치가 바뀔 수 있다,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농도가 진할수록 농도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농도가 연할수록 농도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즉 평형 상태를 이루려면 왼쪽과 오른쪽의 농도가 유사하게 비슷한 게 같은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그 반응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압력은 뭐 이게 다 중요하지만 압력은 압력이 증가할수록 기체의 몰수가 작은 쪽으로 압력이 감소할수록 기체의 몰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수가 같을 때는 압력이 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 압력에 의한 영향은 기체의 몰수를 비교를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1몰이냐 2몰이냐 즉 반응물은 1몰인데 생성물이 2몰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반응이 부피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압력을 높이게 되면 역반응으로 반응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온도. 온도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에 온도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제 반응이 진행되고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모든 그런 화학 평형의 이동과 유사한데요. 결국에 평형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과연 온도가 내려가는 방향과 온도가 올라가는 방향은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이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식을 봤을 때 뒤에 마이너스 50칼로리라고 써 있으면 이 반응할 때 50칼로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50칼로리를 흡수를 해야 이 반응이 완성이 되는,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걔를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흡열이고 플러스가 나오면 발열이에요. 그래서 얘는 추워지고 얘는 더워집니다. 열이 나요. 그래서 반응을 일으킬 때 차가워지면 흡열이고 따뜻해지면 발열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흡열 반응일 때는 온도를 올려야 이쪽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고 발열 반응일 때는 온도를 내려야 이쪽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상태를 화학 평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화학 평형에 뭐 어떤 영향을 끼친 인자, 농도 변화,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영향을 적게 받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그런 전체적인 반응에 대한 법칙을 규정한 것은 르샤틀리에의 법칙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온도, 압력, 농도 이 세 가지 그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정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역반응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정확히 맞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2번 다음 화학 평형에서 평형을 오른쪽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조건은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칼로리니까 흡열이죠.
흡열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온도를 높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온도를 높여야 흡열 반응이 진행이 되고, 압력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맞죠? 압력 같은 경우는 대상물질을 봤을 때 이게 이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몰이고 얘는 2몰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평형을 오른쪽으로 진행을 시키려면 압력을 높이면 몰수가 작은 쪽으로 갑니다. 압력을 내리면 몰수가 큰 쪽으로 가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3번, 화학 평형의 이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3대 결정 인자가 있습니다. 온도, 농도, 압력. 그쵸? 네. 이건 발열이냐 흡열이냐 영향을 주고, 압력은 이제 몰수. 농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농도가 비슷해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촉매는 이제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어떤 평형 이동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 촉매의 유무에 따라서 반응이 정반응이 됐다, 역반응이 됐다 이렇게는 안 해요. 속도가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이런 것만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이론 12.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 물질이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즉 당기는 힘이 남아 있느냐 아니면 더 이상 당길 수 있는 힘이 이제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극성과 무극성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전기 음성도가 너무 세면 그 나머지 한쪽을 당기고도 이제 전기적으로 좀 더 힘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런 물질을 우리가 극성 물질이라고 하고, 두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데 서로 당기고 미는 힘이 동일하거나 아니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서 힘이 다 분산이 돼서 합력이 0이 됐을 때, 그때를 우리가 무극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음성도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극성일지 무극성일지 대충 이제 맞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플루오린은 굉장히 센 힘으로 당기죠. 플루오린과 결합하는 어떤 물질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극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값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물질들이 이제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무극성을 띠거나, 또는 전기음성도 값이 뭐 이제 꼭 합력이 0이 되지 않더라도 대칭 구조를 이루면 양쪽에서 서로 동일한 힘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애의 합력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극성이 이제 아니라 무극성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극성 물질의 특징은 쭉 읽어보시면 전기장 안에서 반대 극성 쪽으로 배열이 되지만 분자가 한쪽으로 끌려가지는 않겠죠. 그리고 극성 분자는 플러스 전하 또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막대 쪽으로 끌려가고, 요건 이제 그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네. 극성 용질과 극성 용매는 잘 녹습니다. 물이 이제 대표적인 극성이고, 그래서 물에 HCl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잘 녹는 거예요. 극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자 구조는 비대칭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게 대칭이 되면 극성이 아니라 무극성으로 바뀌겠죠. 2번, 무극성 물질의 특징. 무극성은 합력이 이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자기장, 전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분자의 구조가 대칭, 극성이 서로 상쇄돼서 중성 분자를 지닌다 라는 말은,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를 보면 물론 이제 산소가 굉장히 강한 전기음성도를 지니고 있잖아요. 근데 얘도 강하게 당기고 얘도 강하게 당기기 때문에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대칭이 되어서 이 힘과 이 힘의 크기가 상쇄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적인 중성을 무극성을 띠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래 표는 이제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의 예시인데요.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이제 암기를 해두시고 이해를 하시면 잘 까먹지 않을 겁니다.
이해만 하고 암기를 안 하시려고 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를 꼭, 종류를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다음 중 물에 대한 용해도가 가장 작은 것은, 극성이냐, 이제 무극성이냐, 비극성이냐, 그걸 찾으면 되는 거죠. 얘도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CO2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산소가 양쪽에서 동일한 힘으로 당기니까, 그 전기음성도가 대칭이 되므로 함력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얘는 무극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리고 이런 물질들이 헨리의 법칙이 적용이 잘 됩니다. 얘네들은 헨리 법칙이 적용이 잘 안 돼요. 왜냐? 헨리의 법칙이 적용되기 전에 이미 물속에 다 녹습니다. 얘네들은 버티다가 물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헨리의 법칙이 적용되기가 딱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다음 물질 중 무극성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 그리고 반응성, 강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알고 계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냥 처음에 암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메테인은 대칭 구조라 무극성입니다. 대표적인 무극성 물질이에요. 답은 3번이죠. 3번. 다음 중 극성 분자인 것은, 여기서 보시면 물은 무조건 극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굉장히 큰데 반해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낮기로 소문난 원자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더 강한 힘으로 당기기 때문에 극성을 유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물 안에 녹을 때는 극성 분자들이 잘 녹는다. 거기까지 한 번 더 리마인드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핵심 이론 13, 용해도 곱과 침전의 형성. 용해도 곱이라는 것은 기본 개념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포화 상태에서 용액이 그 염을 구성을 할 때 그 양이온과 음이온 농도의 곱을 우리는 용해도 곱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KSP라고 쓴다는 것까지 꼭 숙지를 해두세요. 용해도 곱은 일반적으로 이제 일정 온도에서 일정한 값을 보이게 되죠.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침전 적정에서 매우 중요한 값으로 여겨져요. 이 용해도 곱 값은 물질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고유한 성질로서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할 때 평형상수 값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반응물 분의 생성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AB가 반응물이고 이제 양이온 A와 음이온 B가 이제 생성물, 이제 해리되는 조건이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제 평형상수 값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평형상수 값에서 용해도 곱을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환산을 한번 해보면 그 평형상수 값에 반응물의 값을 곱한 것이 어떤 일정한 상수값을 유지를 하고 그것이 KSP, 즉 용해도 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얘네들은 반응물이 이제 몰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함께 커지는 그런 비례성을 지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해도 곱 값은 그 온도에 따라 일정한 값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일정합니다. 물질에 따라 일정한 값을 지녀요. 그래서 생성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값이 같으면 이제 평형됐다, 그러니까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A와 이제 양이온, B, 음이온의 양이 이제 그 두 값을 곱했을 때 그 값이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용해도 곱 값에 비해서 작으면 아직 더 해리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가 불포화 상태라고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생성물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포화가 되니까 더 이상 녹을 수가 없고 바닥으로 침전물이 발생하여서 가라앉을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용해도급 값에 따라서 침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요 이제 크기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몰 용해도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리터당 용해되는 물질의 몰수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같이 숙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AgCl의 용해도가 0.0016g/L일 때 이것의 용해도 곱은 얼마인가? 얘는 이 용해도 값을 기준으로 이것을 몰/리터로 환산을 하신 후에 AgCl이 해리가 됐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환산한 값만큼 각각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을 곱한 것을 답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몰/리터로 한번 환산을 해볼게요. 자, 0.0016g 곱하기 분자량이 143이잖아요. 143.5g분의 1몰 퍼 리터입니다. 이게 이렇게 바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계산기로 0.0016 나누기 143.5 하면 이 값이 나오죠. 그리고 얘를 이제 제곱을 하시면 돼요. 요것을 제곱했을 때 값이 1.24 곱하기 10의 10승. 그러면 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유사한 형태를 푸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조건이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조건을 위에서는 아예 숫자로 주어졌고 여기서는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얘를 숫자로 표현하면 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g/L가 이제 용해도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용해도가 이렇게 되면 이 물질 염화순의 용해도 곱은 얼마이냐 이것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몰수로 환산을 해보면 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g 곱하기 472g분의 1몰이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이 이제 HgCl2가 해리가 됐을 때 Hg2E 플러스 2Cl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용해도 곱하려면 얘는 결국에 Hg2E 플러스 그리고 Cl 마이너스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양과 이 양이 같은데 제곱이 붙었으니까 이 값을 세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럼 이 값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계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8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0.0001이죠. 네. 이것을 나누기 472를 해볼게요. 그럼 이런 값이 나옵니다. 얘를 세제곱 하시면 됩니다. 괄호 닫고 그 다음에 3승 하면 5.21 곱하기 10에 많은 19승이죠. 그쵸?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3번 양이온 1쪽에 속하는 은, 수은, 납의 염화물에 따라 용해도 곱 상수가 큰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것은 그냥 각 물질별 그 용해도 곱 상수를 그냥 암기하시고 푸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bCl2는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요.
그리고 AgCl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고요. 그리고 Hg2Cl2는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입니다.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크다 라고 기억하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4번, 다음 이온곱과 용해도곱 상수의 관계 중에 침전을 생성시킬 수 있는 관계는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이온곱이 용해도곱 상수보다 클 때 침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5번, 25도씨의 물에서 황산 바륨의 용해도가 이렇게 된다. 뭐 아까 1번과 2번과 같은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즉 0.0091g 곱하기 233분의 1몰 하면 이걸 계산한 것이 3.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용해도 곱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몰 용해도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몰 용해도 값은 몰을 기준으로 퍼 리터잖아요. 1리터에 얼마큼 녹아 들어갈 수 있느냐 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환산한 값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6번 0.1몰 황산나트륨 수용액에서 황산 바륨의 몰 용해도는 얼마인가? 이 첫 번째 황산나트륨을 기준으로 반응식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황산이온 있잖아요. 황산이온의 몰농도를 찾고 그것으로 이제 바륨과 황산이온이 곱한 값으로 환산을 해서 그 값이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Na2SO4가 해리가 되면 ENA 플러스 SO4 E- 잖아요. 근데 이게 0.1몰이니까 얘도 0.1몰, 얘도 0.1몰이에요. 물론 얘도 0.1몰이죠. 네, 같은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O4 E-가 0.1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륨의 용해도 곱값 KSP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인데 이게 자 바륨과 0.1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0승이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럼 이건 얼마가 될까요?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겠죠. 9와 1을 더해야 10이 되니까.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7번 초산은의 포화 수용액은 1리터 속에 0.059몰을 함유하고 있다. 전리도가 50%다. 그럼 이 물질의 용해도 곱은 얼마인가? 이 양의 50% 0.059에 2로 나누면 0.0295몰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초산은의 화학식을 보면 이렇게 되고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하나씩 결합하기 때문에 이 값도 하나하나씩 결합한 제곱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계산기로 한번 해볼게요. 0.029 곱하기 0.029 하면 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14 산과 염기 물의 이온화 내용을 보시면 자 물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해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제
H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H 플러스라는 이온은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수소는 전자가 몇 개죠? 한 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전자 하나가 날아갔다는 얘기고, 얘는 전자가 없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물질이 지구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전자가 날아가는 것과 동시에 결합해서 옥소늄 이온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이온이라고 하면 얘는 물과 결합한 형태인 옥소늄 이온이라고 생각하셔야 원래 정확히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물이 이온화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고, 이때 생성된 그 수소 이온과 OH- 수산화 이온이 그 값이 일정한 어떤 그 수치를 지니게 돼요. 그 값을 우리가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제 물의 이온화 상수를 이렇게 쭉 써놨죠. 중요한 건 이 값이죠. 10의 14승이다. 그리고 이 값도 중요합니다. 각각 10의 7승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곱해지게 되니까 더해서 14승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의 14승입니다. 물의 이온화 상수. 그리고 이건 KW라고 해요. 이 워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물의 이온화는 온도가 동일할 경우 성분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그리고 온도 상승에 따라서 값이 커지고, 그런데 이제 고온으로 올라가면 값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흡열 반응이고 르샤틀리에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게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가려면 계속 끓여야 되잖아요. 열을 가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25도씨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특징이 중요합니다. 2번 산과 염기. 산과 염기는 이제 앞의 내용에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좀 다뤄드린 이유는 이 산과 염기의 어떤 표현을 이제 용해도 곱, 이온화 상수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한번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부분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산과 염기의 기본적인 개념, 아레니우스, 브랜스테드 로리, 루이스, 이게 순서대로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1번, 2번, 3번.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정의법이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한 기준이 일반적으로 통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정의에 관해서도 꼭 숙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의 그 산과 염기 정의에 따르면 물질이 반응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산이 있으면 그 안에 염기가 있고, 또 염기가 있으면 산이 있고,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짝산과 짝염기가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밑에 식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HCl이 있고 Cl-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산이고 첫 번째 염기예요. 그럼 두 개가 짝산과 짝염기가 됩니다. 강산은 보통 약염기를 짝염기로 갖습니다. pH, pOH를 이제 물속의 수소이온 농도값, 수산화이온 농도값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로그화를 시킨 거죠. 이것도 앞에 한번 나오긴 나옵니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값을 좀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쉽게 환산한 환산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온화 상수 값이나 pK 값을 통해서 pH, pOH 값을 환산할 수 있다. 0에서 14까지 있습니다. 1에서 14가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실 수 있어요. pH는 0이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작을수록 강산. 왜냐하면 마이너스 로그 값이니까, 마이너스 값이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커지게 되죠. 그쵸? 그리고 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평형상수 값이기 때문에 pH도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기준 온도는 항상 25도다. 1번 농도가 다음과 같은 HCl 용액이 있다. 이 용액이 100% 전리됐을 때 25도씨에서 OH-의 농도는 몇 몰 퍼 리터인가. 얘는 반응식부터 한번 써볼게요. 얘가 해리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양이 요 양이 되고 앞에 따로 붙은 뭐 개수가 뭐 없으니까 1이니까 동일한 양만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H 플러스의 양이 결국에 이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물의 이온곱 상수를 기준으로 이제 OH-의 양을 찾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KW 값이 H 플러스 곱하기 OH-잖아요. 얘가 10의 마이너스 14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그러면 x를 곱했을 때 x가 뭐가 돼야 마이너스 14가 되냐? 네, 마이너스 9가 되겠죠. 10에.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2번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KW 물의 이온곱 상수일 때 상온은 여기선 다 25도씨라고 했죠. 네, 그래서 KW 값은 이건 그냥 암기를 달달달달 해주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3번 산염기의 쌍에서 산의 해리상수, 염기의 해리상수, 물의 이온곱 상수.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4번 물속에서 산은 H+, 염기는 OH- 내놓은 물질로 규정한 학설은 아레니우스입니다. 1번이 아레니우스고 자, 2번이 브랜스테드 로우리, 3번이 루이스. 이 순서도 아셔야 됩니다. 네. 5번과 6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짝산과 짝염기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짝산은 염기가 작용하고 나온 물질을 이제 수소 분자를 받은 상태에서의 화학식으로 완성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 요게 HSO4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제 수소를 하나를 받으면 이게 황산이 되겠죠. 그랬을 때의 반응 물질을 찾는 것이 짝산을 찾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의 짝산이 하나밖에 없죠. 황산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짝염기를 찾을 때는 산이 발생을 하고 나서 수소를 제외한 부분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산을 발생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SO4E- 이온으로 이제 나뉘죠. 그러면 얘의 짝염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7번 다음 중 짝산 짝염기의 쌍을 구성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 보시면 뭐 이제 다른 거 다 맞는데 2번을 봤을 때 탄산이 이게 물속에서 수소이온을 하나를 내놓으면 그리고 CO3 E- 탄산염이 아니라 HCO3- 중탄산염을 내놓죠. 그래서 얘의 짝산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8번 pH 메타 온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25도씨로 세팅한다고 했죠. 상온의 규정 25도씨로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9번 보시겠습니다. 0.4몰의 암모니아 용액의 pH 단 암모니아의 그 이온화 상수값은
KB는 1.8 곱하기 10-5승이다. 얘는 조금 계산을 식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환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반응식부터 적어볼게요. NH3 플러스 H2O 했을 때 이것이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걸 내놓죠. 그럼 초기에 이제 그 암모니아의 농도가 0.4 몰농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얘는 0, 얘도 0이겠죠. 그리고 이제 반응하는 양을 우리가 X라고 하면 그 양만큼 생기잖아요. X가. 그쵸? 그러면 0.4에서 X를 빼준 값이 암모니아의 농도값의 변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NH4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는 그냥 X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KB 값을 구하면 돼요. KB 값이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이게 반응물 분의 생성물이 되겠죠. 반응물 분의 생성물이 0.4 마이너스 X 분의 그리고 이제 요거 X 곱하기 X니까 X 제곱이죠. 그런데 이게 약염기이기 때문에 약염기는 X 값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X를 무시를 해줘도 돼요. 그래서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0.4 분의 X제곱이 되고 0.4 곱하고 0.4 곱하면 즉 X제곱은 0.4 곱하기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제곱을 넘겨주면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어진 값을 루트를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자, 루트 가로 열고 0.4 곱하기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하면 요런 값이 나오죠. 0.002683 얘를 숫자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그래서 X값은 2.7이라고 할게요. 곱하기 10에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승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바로 pOH 값이 되겠죠. 그래서 pH 값은 14에서 이제 pOH 값을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또 마이너스 로그화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14 빼기 마이너스 로그 가로 열고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가로를 닫고 해볼게요. 그럼 얘를 좀 더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더하기죠. 로그 2.7 플러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요 로그 2.7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와 마이너스 3을 빼면 11 맞죠? 더하기 로그 2.7 로그 2.7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로그 2.7 하면 0.431 뭐 이렇게 되잖아요. 11에다가 0.431 더하면 11.43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이 중에 11.43이 어디 있나요? 네, 답은 3번이죠. 10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물의 이온 곱은 25도씨에서 네, 맞죠. 그리고 수소 농도 맞고 네, 수산화도 같은 양입니다. 산성은 얘기가 많은 거고 답은 4번이겠죠. 다른 거 다 맞으니까. 이제 한번 검산을 해보면 pH가 4라는 것은 pH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 pH 되잖아요. 여기서 4를 빼면 10입니다. 그럼 pH 10은 산이 아니라 알칼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리죠. 11번 pH 값이 5일 때 pH 값은 얼마인가? 얘하고 더한 게 14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얘가 5면 얘는 9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핵심 이론 15 활동도. 활동도라는 것은 연력학적으로 반응의 평형을 생각을 했을 때 실제 용행에서 이제 반응에 참여하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활동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반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는 이제 계산식으로도 복잡하게 화학 반응과 연계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문제가 어려워져서 그런 파트까지는 안 나오고요. 이 활동도의 개념과 그리고 활동도를 계산하는 이 계산식에 의거해서 활동도를 계산해라 또는 그 활동도 값이 1인 경우를 묻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직접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활동도가 0.24인 0.3몰 용액의 활동도 계수는 얼마인가? 이거는 똑같이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네, 활동도가 0.24몰인 몰농도니까 0.24는 x 곱하기 0.3 해서 이항하면 0.3으로 0.24를 나눴을 때 0.8이 되겠죠. 답은 3번이에요. 2번 활동도 값이 1이 아닌 경우. 활동도 값이 1인 경우는 기체, 순수한 용매, 순수한 고체, 그리고 용액 중에 중성 분자 이렇게 네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용액 중에 중성 분자 이렇게 네 가지. 단순히 혼합물이라고 활동도 값이 1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